자, 합동범위입니다. 자, 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했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는요,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고 도주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를 가보게 되면 조문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조문에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합동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에는 특수강간죄 등이 있습니다. 자, 학설 볼게요. 자,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다수설은 현장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현장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장설이 뭘까? 자, 성의법권 볼게요. 자,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공동실행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되면 뭐가 되죠?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되면 공동정범이 돼버리죠. 그쵸? 근데 현장설에 따랐을 때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가담자의 현장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었을 때 뭐가 돼요? 합동범위 되는 거예요. 자, 노트 펴볼까요? 노트 76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되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던 공동정범이 되고 공동정범은 총칙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3번이라고 하는 현장성을 추가하잖아요. 현장성을 추가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었을 때 지금 방금 보았던 요 합동범이 돼요. 합동범이 된다. 그래서 절도나 강도나 이 도주죄를 가보게 되면 요 두 가지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외에 이 현장성이 구비가 되었을 때 절도, 강도, 도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총칙에 나와 있는 공동정범과 각칙에 나와 있는 합동범의 차이가 뭐냐? 자, 지금부터 필기합니다. 자, 총칙 나와 있죠? 얘를 적으세요. EX 얘를 적으시고 자, 절도죄의 공동정범 이거는 총칙에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절도죄의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서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을 한다. 처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범으로 처벌하고요. 정범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절도죄를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3번 현장성을 구비를 하게 되면 그 예로서 뭐가 돼요? 각칙에 나와 있는 특수절도죄가 돼요. 이 특수가 붙어버리면 각칙에 나와 있는 죄가 돼요. 자, 이 특수절도죄는 어떻게 처벌됩니까? 절도죄의 형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형이 더 높아지죠. 각칙이 총칙보다 특별조항이죠. 그렇게 배웠잖아. 각칙은 총칙보다 우위에 있다고. 우위에. 그래서 이게 특별규정이라고. 그 말은 현장성이 구비되면 각칙이 적용된다. 즉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서 절도죄에다가 2분의 1 가중 처벌시킵니다. 자, 근데 현장성이 구비가 안 되잖아요. 구비가 안 돼서 1번하고 2번 주관적 요건이 객관적 요건만 구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총칙으로 옵니다. 총칙으로 와서 그냥 절도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칙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게 되면 요 밑에가 판례인데요. 몇 개 안 돼요. 가까운 곳에 대기를 했다. 국도상에서 대기를 했다. 절도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강간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모두 다 현장성을 인정을 해요. 현장성을 인정을 해서 특수절도, 특수강간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이 2분의 1 가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이 400m, 100m가 무조건 현장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판례는
사안들마다 어떤 건 된다 하고 어떤 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수 현장성을 갖추었느냐 이 여부가 특수 절도가 되냐 아니면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뭐다? 현장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와볼까요? 자, 일단은 알아두세요. 현장설에 따랐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인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마지막에 현장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정되었을 때 특수 절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됐고. 자, 밑에 건 몰라도 됩니다. 뒤 다 나오니까요. 자, 밑에 판례 한번 볼까요? 합동범이 되려면, 그쵸? 특수 절도가 되려면 그런 말이죠. 주관적 요건, 객관 요건이 있어야 되고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협동관계, 협동동그라미 치시고 요것이 있을 때 특수 절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밑에 뭐 각주에 나와 있는 학설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동생집 절도 사건 별표 쳐보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1번 보시게 되면 특수절도죄가 되려면 특수절도죄가 붙었으니까 뭐죠? 합동범위죠. 주관적 요건, 계획관련 요건 밑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협동 동그라미 치시고 협동이 있을 때 특수절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갑과 을은 을의 동생 집에서 절도할 것을 공모했다. 이게 말이 돼? 형이란 놈이? 그쵸? 그럼 동생은 어디 갔을까요? 동생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신혼여행 간 틈을 타서 그러면 혼수가 다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란 놈이 친구를 데려다가 이 동생 집에 들어가서 혼수를 다 훔쳐오기로 했던 거예요. 을이 동생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는 동안 갑은 그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대기를 하였다. 같이 갖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가 현장성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형에도 무슨 죄가 됩니까? 특수절도죄가 되는 거죠. 자, 밑에 판결로지 가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가까운 거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1번에서 보는 현장성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있지? 협동관계에 있었다는 말은 특수절도죄를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다가 CF, 밑에다가 CF. 일반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때 갑의 죄책은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틀려요. 뭐다? 특수절도죄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판례. 갑이 차를 운전하여 을병을 절도 현장 부근까지 태워주고 자신의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쵸? 쭉 읽어보시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절도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쵸? 언제? 400m 떨어진 거 400m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그랬을 때 밑에 줄 갑은 을병과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공모하고 위 을병의 절도 행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 장소 부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400m라는 겁니다. 장소 부근 동그라미 치시고 됐습니까? 밑에 협동관계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죄가 되는 거죠. 자, 밑에 황소절도 사건도 마찬가지죠. 빨간색으로 국도상에서 대기하였다. 그쵸? 국도상에서 대기하는 것도 현장성을 갖췄다고 하기 때문에 이놈도 똑같이 특수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됐죠? 자, 풍호 저수지 사건 볼까요? 판결로지 똑같아요. 특수강간죄가 되려면 그쵸? 합동범위죠. 주관적 요건 이것은 형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에는 절도, 강도, 도주죄 세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특수강간죄는요. 성폭력 처벌법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관적 요건, 계획관련 요건, 마지막에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그쵸? 자, 밑에 보시게 되면 2번에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100m 이내 거리 동그라미 치시고 요 거리가 바로 협동관계에 있다. 협동관계에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죄를 인정했는데 여러분들이 판결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00m 이내는 협동관계를 인정했다. 근데 제가 읽는 지금부터는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인지. 갑은 을병정과 여고생 ABC를 만나 함께 놀다가 01시경 이들을 야산의 저수지로 유인하여 강간하자는 정의 제의에 따라서 이게 밤중이네요. 밤중에 저수지에 도착을 하였다.
자, 함께 트럭에서 내린 다음 100m가량 떨어진 벤치로 가서 앉아 있다가 자, 갑은 C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트럭으로 데려가서 강간하였고 을은 B를 30m가량 떨어진 다른 벤치로 가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병은 A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트럭으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였는데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정은 망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갑을 병정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근처에 저수지가 있고요. 저수지 근처에는 또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봉고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와서 네 놈이죠. 남자는 네 놈이고 여자는 3명입니다. 겁도 없어 여자들이. 그쵸? 자, 보세요. 정이란 사람은 망을 봤어요. 망을 보고 병은 A라는 여성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을은 저쪽으로 가서 강간하여서 상처를 입게 하였고 갑은 C를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고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갑, 을, 병, 정 거리가 한 100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m 안에 다 있어요. 100m 안에 다 있었다. 그쵸? 이랬을 때 요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갑은 C라는 여성을 강간만 했잖아요. 그럼 강간만 했기 때문에 갑은 강간죄만 되나요?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100m 이내의 거리에는 전부 다 현장성을 인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합동범이 되는 거죠. 합동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간죄인 합동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요 갑이란 사람이 C라는 여성을 강간만 했지만 AB는 강간하지 않았잖아요. AB는 을하고 병이 강간을 했지. 그런데 이 100m 이내의 거리를 전부 다 판례가 현장성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갑은 C라는 여성에 대한 강간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아니한 B에 대한 강간치상, A에 대한 강간 미수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죄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의 죄책은 죄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을도 죄가 3가지가 되는 거죠. 을은 B라는 여성에 대해서 강간치상밖에 하지 않았지만 C에 대한 강간, A에 대한 강간 미수까지 전부 다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래서 갑도 죄가 3개, 을도 죄가 3개, 병도 죄가 3개가 되는 것이고 제일 불쌍한 놈이 정이죠. 정은 망밖에 안 받는데 망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똑같이 A, B, C에 대한 죄책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옆에 답이 나와 있죠? 갑의 죄책, 을의 죄책, 병의 죄책, 정의 죄책이 나와 있는데 이 4사람 전부 다 죄책이 똑같아요. 이렇게. 갑도 죄가 3개, 을도 죄가 똑같고 병도 죄가 똑같고 정도 죄가 똑같아요. 100m 이내를 현장성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합동범이라는 게. 그럼 다시 교재와 볼게요. 그래서 자 2번만 받으시면 100m 이내의 거리에서 강간했다라고 했을 때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해서 특수강간죄 등의 죄책을 성립한다. 누가? 갑이. 갑만 걸었나? 다른 놈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죄가 각각 3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동범의 공범 성립 여부인데 그 중에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볼게요. 그게 어디 나와 있지?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죠.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학설인 다수설에 따랐을 때는 이것을 부정을 해버려요. 부정을 한다. 현장설은 가담자 모두 다 현장에 갔을 때 합동범이 되는 것인데 그쵸? 현장에 가지 아니한 놈에게 어떻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줄 것이냐 부정하는데 판례는 또 달라요. 판례는 이 부분에서 달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삐끼주점 사건에서는 우리 판례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그 점에서 다수설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본질적으로는 학설하고 똑같아요. 이 현장설하고 같지만 합동범의 공동정보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지만 현장에 가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연 총칙상의 공동정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가 문제된다. 이는 현장설에 따랐을 때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부정한다 그랬어요. 학설은 부정하는 것인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그쵸?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이것을 긍정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 현장에 가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삐끼 주점 사건 별표를 칩니다. 무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까요? 이 그림을 보기 전에 밑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따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제가 그리는 것을 따라 그리세요. 똑같이 그릴게요. 자, 이것이 단란 주점입니다. 단란 주점. 자, 갑이 지배인입니다. 그리고 A가 삐끼입니다. A가 삐끼. 손님 물어오는 사람을 삐끼라 그래요. 갑은 지배인입니다. 지배인. 근데 여기 손님이 하나 와 있었어요. 손님에게 술을 잔뜩 먹여요. 잔뜩 먹여서 손님이 이제 뻗었죠.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 지배인이라는 놈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놈 새끼 카드 내놔. 술을 많이 먹었으면 술값 내야지. 나는 한 병밖에 안 마신 것 같은데 깨어나 보니까 술병이 열 몇 병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카드를 주지 아니하면 뭐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이 손님이 겁을 먹어서 카드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둘이 요놈 둘이 카드에서 돈을 찾아오기로 절도를 공모하죠. 그거를 절도를 공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도를 공모했다. 그쵸? 그래서 현금 자동 지급기 인출기로 가는데 누가 가요? 이 삐끼인 요 A라는 놈만 가요. 1인이 가요. 요거까지 같이 따라 적으세요. 그래서 A가 요 인출기에 왔는데 그때 갑은 뭐를 하나요? 갑은 요 손님을 감시를 해요. 그래서 요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역할. 이 지배인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노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감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요 A가 요게 뭐냐면 인출기입니다. 인출기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그렇죠? 술값이 1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1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는 거예요. 예금을 인출했다. 자, 요것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강론 배우신 분들 아는데? 신용카드 범죄라든지 컴퓨터 사용 사기죄 때 배우잖아요. 요 부분. 자, 이 손님의 의사에 반해서 돈을 빼내오잖아요. 그쵸? 손님 의사가 반하는 게 아니고 이 돈 관리하는 사람, 보관하는 사람 은행이죠. 돈은 은행 소유입니다. 은행이 지금 인출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소유, 은행점이죠. 그쵸?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빼내는 것은 얘는 무슨 죄? 절도죄가 됩니다. 절도죄가 되죠. 자, 이때 갑은 무슨 죄? 지배인.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무슨 죄? 우리 배웠잖아. 전 시간에. 공모 공동정범 할 때. 공모 공동정범 할 때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갑은 절도죄의 공모란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공모 공동정범이다. 그쵸? 그러니까 A가 절도가 되면 갑도 똑같이 절도죄가 되고 그 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자, 손님이 왔어요. 술에다 뭘 탔는지 술 먹고 뻗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술병이 수십 병 올라와 있어요. 돈은 으로요. 나 그렇게 안 먹었는데 하니까 막 해코지해요. 그러면서 겁을 주니까 손님이 겁을 먹어서 카드를 건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지배인이란 놈이
이 삐끼들 두 놈, 삐끼 여기서 두 명입니다. 두 명. 두 명한테 야, 돈 찾아와! 그래서 시켰습니다. 셋이 절도를 공모했어요.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다. 그래서 이 삐끼 둘이 인출기에 가죠. 삐끼 둘이 갑니다. 현장에 몇 명 가요? 현장에? 돈을 빼내오는 절도 현장에 몇 명이 가? 2명 이상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놈이 인출기에서 돈을 이렇게 빼냈어요. 자, 무슨 죄? 현장에 둘이 갔다고. 특수절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돈을 훔쳐오는 거니까 특수절도죄가 되죠. 그때 이 현장 말고 주점에서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지배인, 이 지배인도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데?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 감시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배인은 무슨 죄가 돼? 이 지배인은 똑같아요. 특수절도죄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정범이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모 공동정범이죠. 그쵸? 합동범. 특수절도가 뭐야?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다시 한번 교재 가보세요. 판례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는 했지만 현장에 가지 않는 그 지배인에게 총칙상의 공동정범 규정안이 적용될 수 있을까? 판례가 뭐라 그래? 현장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원위치 한번 해보면 자, 판결유지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세 번째 줄 끊어보세요. 그럼 뭐라 나와요? 자, 2인 이상이 합동절도 범행을 공모했지만 파란색으로 한 놈만 갔을 때에는 합동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노트에서 제가 밑에 있는 2번 그림 말한 거 아니? 2번 그림이지. 현장에 한 놈 갔잖아요. 한 놈만 갔는데 무슨 특수절도가 돼요? 단순절도지. 그래서 합동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 놈 이상이 공모를 해서 적어도 두 놈 이상이 가면 돼요. 그럼 두 놈 이상이 훔치면 뭐가 돼요? 이 두 놈은 특수절도가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절도 현장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은 누군데? 이 삐끼잖아. 삐끼 말고 지배인 갑이 좀 뭐예요? 이놈에 대해서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인정된다면 말이 어렵지. 이게 뭔데? 가로고 이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놈에게도 여기 말하고 있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합동절도가 뭔데? 여기서는 특수절도죄. 그쵸? 자, 그래서 사실공개 보세요. 삐끼 주점 지배인 갑은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삐끼 주점인지. 진짜 간판 이름이 삐끼 주점이요. 간판 이름이 삐끼 주점이라고요. 지배인 갑은 손님으로부터 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갑은 주점 내에서 뭘 했대요? 감시하는 역할을 지금 분담하고 있잖아요.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삐끼 두 놈이 현동 작업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특수절도죄. 이때 감시하고 있는 갑은 뭐가 돼요? 특수절도죄의 공모 공동정범. 근데 공모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1번은 무지무지 잘 나왔어요. 1번은. 근데 2번도 나온 적이 있는데 2번은 그다지 잘 나오지 않는데 필기만 해드릴게요. 마지막 줄에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구별 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동정범과 교사범, 종범의 구별 기준은 뭘 갖고 따져요? 앞에서 했잖아요. 일반 이론에서. 행위지배. 행위지배서를 안 했어요? 행위지배서. 행위지배가 있으면 정범이고 행위지배가 없으면 공범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거 따지래요. 그러면 공동정범은 무슨 행위지배가 있어요? 기능적 행위지배지. 기능적 행위지배. 그래서 범죄 현장에 가지 않은 그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뭐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으면, 그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이게 있다면 공동정범이 된다고요.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했을 때에는, 방조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범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봐두시고. 이거 판례가 나온 지가 98년도에 나왔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었겠어요? 엄청나게 출제가 됐지. 근데 한 10년 전에 2011년도에 비슷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죠. 별표. 자, 볼게요. 자, 갑은 피고인에게 절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는 후배의 을을 갑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면장갑과 쇼핑백을 구입하여 을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갑과 을이 A회사 사무일 금고에서 현금 535만원을 절취하여 나올 때까지. 지금 이 두 놈은 뭐예요? 이 두 놈이 535만원을 절취했으니까 이 두 놈은 뭐가 되는데? 특수절도죄가 되죠. 이때 피고인은 100m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왔지? 오고 난 다음에 3분의 1씩 나눠 가졌다. 이때 10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갑의 주칙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 삐끼하고 비슷하지 않나? 위의 사건하고. 그쵸? 자, 판결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을하고 병이 현장에 가서 훔쳤죠? 그쵸? 을병 무슨 죄? 특수절도죄. 그쵸? 요때 피고인이 옆에 피고인 나와있지? 자,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0m 떨어진 곳에서는 이것은 현장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현장성이 인정되면 이 피고인도 똑같이 특수절도, 세 놈이 전부 다 특수절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노트에서 말씀드렸잖아. 여기 보시게 되면 가까운 곳에 대기했다, 국도에서 대기했다, 4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100m 이내인 곳에 있었다는 것이 현장성을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판례가요. 근데 판례는 사안마다 틀리다니까. 어떤 것은 400m짜리도 현장성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서는요. 100m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현장성 인정하지 않았어요. 판례가. 판례는 탄력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 망을 봤대요. 망을 본 게 무슨 건데? 기능적 행위집에 망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쵸? 이건 안 그래? 이 갑은 주점 내에서 계속 감시를 했다. 주점 내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현장성이 없었다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배인에게 여기 나와 있는 합동절도의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인정하죠. 현장성이 없었으니까. 만약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현장성을 인정했다면 세 놈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세 놈은 전부 다 특수절도죄만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 이론이 여기서 나올 리가 없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피고는 무슨 죄가 된다고요? 합동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 답이 뭐예요? 특수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 갑의 주책이, 피고인의 주책이. 지금 피고인의 주책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앞에서. 피고인의 주책. 그쵸? 받으시고 밑에 조그만 글씨는 뭐 판결 이유를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동범의 교사범, 종범도 가능한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삐끼 주점하고 3분의 1 사건 두 가지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